유한타 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수는 빠져있지만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흐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상황이 반전하다 보니까 금융 섹터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러시아에서 공장이 약간 휴업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MSCI 지수에서 러시아가 퇴출되게 되면은 국내 시장으로 4조에서 8조 원 정도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조금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유가, 에너지에 반응하는 섹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유 섹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여왔던 태양광, 풍력, 수소 섹터주들도 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원자재, 소재 섹터주들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소재, 원자재,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을 오히려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풍산도 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건설주, 플랜트주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 전부 에너지, 원자재, 유가 이런 부분에 반응하는 섹터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슨 GT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서정주 회장의 별세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살짝 특징이라면은 코스닥이 좀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주들도 뜬금없긴 합니다만은 각자 개별의 이슈들을 가지고서 강한 반등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 게임 섹터 쪽들하고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원전주들도 꾸준히 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어서 오늘 시장 좀 종목별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 월요일날 특징으로 짚어드렸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급등세도 지속적으로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요. 2차전지 소재주들의 강세입니다. 사실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는 괜찮았지만은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 이쪽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 가운데 우리 증시 2차전지 소재주들은 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침에 전해들은 소식에 보면 세계 글로벌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가치주보다 다시 성장주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맥락이 맞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50bp도 아닌 25bp도 아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상상력까지 일단 발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러시아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제재하고 그러면서 루블화 거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달러화를 갖다 더 유동성을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성장주 섹터주들 좀 눌렀던 상황이 반전하면서 성장주 섹터주들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한국산 2차전지 소재주들이 또 특히 또 각광을 받는다라는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강세에도 좀 원인이 좀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만 또 특히 지난주 아니죠. 월요일날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기자들 간담회 있었었는데요. 거기서도 좀 강하게 증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다 급등하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HN 급등세 더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약세는 그닥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노신 소재라든지 그 외 2차전지 소재주들 일진머티리얼즈, 대주전자, LNF 까지 해서 상승세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 업체들은 다소 지금 약간 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소재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주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주들 쪽으로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 러시아에 대한 이제 금융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안 성격으로 암호화폐가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네,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금융 제재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뭔가 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또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 결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루블화로 되어지다 못하다 보니까 그 스위프트 때문에 그
통신협회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서 일단 금융결제 이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암호화폐를 좀 선택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효용적이지는 못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약간 좀 규제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이제 달러 대비해서 이 기회를 틈타서 이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쪽 부분들이 좀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도 달러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면서 달러를 갖다가 더 뭐랄까요 유용통화로 계속적으로 강화시키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 고려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오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손실, 그다음에 결제한 기업들한테도 손실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기대감에 강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추세를 좀 더 강화시키기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뭐 NFT나 뭐 이런 관련주들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국제유가가 결국에는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제유가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영향받는 종목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들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이 전략유 방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유가가 그렇게 강하게 떨어질 것 같아서 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펙이 나중에 좀 증산을 해줘야지만 좀 유가가 좀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오펙이 뭐 굳이 그럴 리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 문제가 그동안 좀 에너지 제재는 안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에너지까지도 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발전을 하면서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전쟁 또한 확전에 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주들을 좀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환경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또 유가에서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또 유가 강세와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오늘 화학주 약세는 그 피해주로서 좀 지목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주들은 역시 좀 수혜주로 가지고 있는 원유 자산의 일단 지금 현재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고 자산의 평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로 이제 정유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 강세와 함께 원자재 가격 전반의 강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이런 비철 금속류들, 특히 뭐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총알이나 뭐 이런 쪽에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주들 지금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부분이랑도 살짝 좀 연결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건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산업적으로는 그냥 지수랑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좀 국내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사실 기업들의 실적으로 놓고 보면 유가 강세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원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해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설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유사들이랑 또 원자재 관련 섹터주들 다 일정 부분 수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오히려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조금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유가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간다라면은 국내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좀 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러시아에서 특수가스 수입 못한다고 원유 모치올즈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관련 섹터주들의 랠리가 어디서 멈추느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여유는 있고요. 흐름상으로 다른 종목들을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수혜주인 이쪽 섹터 쪽으로 좀 강하게 이동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주를 비롯해서 건설주도 알고 보면 모두 다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은 상대적으로 호재성을 좀 인식해서 주가를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유가 강세는 전반적으로 국내 산업이나 모든 기업들한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뭔가 좀 도피처를 찾기에는 그나마 조금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주신다라면은 오히려 이번 급등세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점진적으로 조금 활용해 보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해석은 또 시장에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또 상승분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랐을 때 좀 정리를 하자라는 시각으로 의견 주시는데 오늘 장의 오프닝 픽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스탠스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이제 풀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빠지면서 국내 쪽으로 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오늘이죠 기사로 이제 지목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시브 자금들이 성장주를 좀 이동했다라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납폭과대주들, 뭐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순환적인 흐름들,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보시면 아주 개별주들 뭐 하나하나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뜬금없이 급등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작은 호재에도 상한가 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들이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다가 다시 리스크를 선호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요. 보유한 종목들 내에서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 저감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또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라든지 원자재 관련주들 주가적인 기술적인 흐름 좀 대응해 보시고요.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도 순환적인 흐름에서도 좀 관심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섹터 하나하나를 찌르기보다는 관심 있게 보시던 종목들 중에서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고 저가에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 뭐 개인적으로는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저점 매수 분할 매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 주들 중에서 좀 지주 회사들도 최근에 관심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SK라든지 한화라든지 삼성물산 같이 지주 회사들 흐름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KCC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 회사들에 대한 가치주 내에서는 좀 지주 회사들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라서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고요. 낙폭과대주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칭함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유한 종목 위주로 해서 가격 메리트를 좀 보시는 투자 전략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